오히려 너네가 노양심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디파이 2.0 올림푸스 다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해주는 영상이나 글 중에 쉽게 쓴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쉽게 한번 설명해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글은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서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작하는 영상이에요. 어려운 용어들은 안 쓰고 세세한 건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꿔서 최대한 재미있게 쉽게 설명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 정도 투자해서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만 보시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떤 영상보다 가장 쉬운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 올림푸스 다운은요,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디파이 2.0? 어떻게 이렇게 미친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코인판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푸스 다오의 진정한 목표는 웹 3.0 시대에 진정한 준비 통화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가셔야 이해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 올림푸스 다운은요, 웹 3.0 시대의 준비 통화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스테이블 코인 과연 웹 3.0 시대의 통화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파월이 너네 USDT, USDC 아무리 많이 모아봐, 어차피 우리가 달러 많이 찍을 거야, 인플레 너네가 다 맞아 라고 하면 내가 10,000 USDT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달러가 많이 찍어내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제 달러의 구매력은 하락하겠죠. 이런 문제점에서 올림푸스 다운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달러에 패깅된 자산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우리가 너네가 돈을 주면 우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옴 토큰을 줄 건데 이게 웹 3.0의 준비 통화가 될 거야. 너네 돈을 받고 미래의 기축 통화를 판다. 근데 이 기축 통화는 1달러에 패깅된 게 아니고 최소한 1달러를 지지해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올림푸스 다오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올림푸스 다오가 우리한테 돈, LP를 받고 올림푸스 토큰을 찍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올림푸스 다오 토큰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판매할 때 받았던 돈으로 최소한 1달러 밑에서는 무한적으로 사줄게. 그렇게 우리는 1달러에 패깅된 화폐가 아니라 최소한 1달러는 지지, 백킹해주는 새로운 준비 통화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올림푸스 다오의 기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올림푸스 다오를 이해해보기 시작할게요. 사실 이 올림푸스 다운은 이자율로만 묻히기엔 안타까운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자가 높은데? 왜 디파이 2.0인데? 요거를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림푸스 다오가 디파이 2.0이라는 칭호를 받았냐? 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면 먼저 디파이 1.0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죠. 한때 이 디파이 1.0 토큰의 전성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파이 1.0 토큰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곡괭이 토큰의 가격들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전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LP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유니스왑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유니스왑에서 파밍해야지 하다가 점점 유니스왑에 LP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내가 받게 되는 수수료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요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팬케이크 스왑이 이자율이 쏠쏠하다던데? 그럼 유니스왑에 있던 LP를 빼고 팬케이크 스왑에 LP를 제공하러 가는 거죠. 그럼 팬케이크 스왑도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다가 이제 팬케이크 스왑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듣자 하니까 요새 팬텀 디파이들이 유동성 공급 보상이 많다던데? 저기 가서 파밍 해야겠다, 잘 먹고 갑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빼서 더 이자 높은 데 주고, 빼서 더 이자 높은 데 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유동성 용병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초기에는 반짝하지만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LP들이 갈수록 빠지게 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요, 곡괭이 토큰들의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풀리는 물량도 많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위해서 이 곡괭이 토큰을 사지만 갈수록 유틸리티들이 떨어지고 더 발전한 디파이 농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디파이 토큰들은 끊임없는 가격 하락을 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디파이 1.0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 1.0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나온 게 올림푸스 다오인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의 어려움과 곡괭이 토큰의 가격 하락 문제를 올림푸스 다오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LP를 프로젝트가 직접 사가지고 관리해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곡괭이 토큰을 팔아제끼는 것도 우리가 이자율을 엄청 높게 줄 테니까 팔지마, 그렇게 해서 곡괭이 토큰의 가격도 유지시켜줄게 라고 두 가지 솔루션을 내면서 등장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올림푸스 다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이래요. 너네가 돈, LP를 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옴 토큰을 판매할게,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옴 토큰을 판매하고 받은 LP는 프로젝트의 공동 소유로 운영하게 됩니다. 너네가 판 LP는 이제부터 프로젝트 공동 소유야. 이 자본금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서 그 수익도 우리 공동 금고에 놓을 거야. 기존의 디파이 1.0 프로젝트들은 개인들이 유동성을 계속 빼버려서 문제였잖아. 근데 우리는 아예 못 빼. 우리 다오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유동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공동 금고의 수익률은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실제로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금고의 돈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고의 돈이 계속 늘겠지? 그럼 우리가 이 LP 자본을 담보로 옴 토큰을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동 금고 본위제 웹 3.0 준비 통화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LP를 개인들이 언제든 샀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유동성 공급 문제가 생겼다면 올림푸스 다오는 이 유동성을 다오에서 직접 사버리면서 해결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올림푸스 다오는 그야말로 미친 이자율을 지급했는데요. 한때는 잘 나갈 때는 20만%의 APY를 제공해줬다가 지금은 1000% 정도의 APY, 지금도 절대 낮지 않은 AP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다오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LP를 갖고 오면 그거와 같은 가치의 옴 토큰을 교환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요. 이렇게 작동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올림푸스 토큰이 하나에 35달러인데 두 개를 사고 싶다면 옴 토큰 두 개 가격이 70달러니까 70달러 가치의 LP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올림푸스 다오에서는 두 개 토큰 70달러를 사려면 60달러만 받고 이 토큰을 판매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머니스택 같은 흑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5일만 버티면 10달러나 싸게 살 수 있다고? 이걸 왜 안 해? 제 LP 기꺼이 가져가세요 라고 60달러만 주면 70달러어치의 토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꺼이 이 거래를 실행하겠죠. 그럼 공동 금고에선 이렇게 작업이 일어나게 돼요. 60달러어치의 LP를 받고 70달러어치, 하나에 35달러였으니까 네, 60달러어치 LP 받았습니다. 대신 70달러 가치인 이 옴 토큰 나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올림푸스 다오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여기서 마술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올림푸스 다오가 어떻게 돈 복사를 해내는지를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올림푸스 다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들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최소한 이 롬당 1달러 이상 최소한 이 가치는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최소한 저것만 지키면 되지 않나요? 우리 60달러어치 받고 이 옴토큰 째 줬으니까 58 옴토큰 찍어낼게요. 우리 약속한 거 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거 뭐 찍어낸 걸로 우리 허튼 짓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찍어낸 거 중에 53 옴토큰 정도는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다 이자로 뿌릴 거예요. 그리고 5 옴토큰도 우리 금고에 넣을 거라니까요. 그럼 님들도 사비드가 아닌가요? 우리가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어차피 1 옴토큰당 1 다이 최소한 가격은 지지해준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될 거 있나요? 라고 올림푸스 다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죠. 머리가 띵하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어 보이죠. 어떻게 찍어낸 것도 막 시장에 파는 것도 아니고 다 이자로 준다고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쁜가 싶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자를 받으려면 어쨌든 옴 토큰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스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곡괭이 토큰들과는 다른 가격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아마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머니스택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저렇게나 토큰을 많이 찍어서 뿌리는데 저거 홀더들이 팔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푸스 다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까 너네가 팔지 마세요. 안 팔면 다 이득이라니까? 왜 팔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 옴 홀더인 너네 어차피 우리가 이자 찍어내서 많이 주잖아. 팔지 말고 스테이킹해. 옴 60달러 주고 70달러어치 가져간 너네도 팔지 말고 스테이킹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시장에 물량 없겠지?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지? 그럼 가격이랑 이자율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많이 돈 싸들고 오겠지? 그러면 우리 공동 금고에 LP를 더 많이 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자율 더 높아지겠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게임 이론에서 3,3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깨 걸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스테이킹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체 왜 안 하느냐? 우린 합리적인 인간이지 않느냐? 다 같이 어깨 걸어!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에 동참하는 열정적인 올림포스타워 팬들을 호미에서 패러디한 오미스라고 부르는데요.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지 않나요? 영원히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토큰 가격은 한때는 1,400달러도 넘었다가 지금은 35달러까지 거의 40토막이 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 얘기를 듣는 거기도 해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만 엄청 많이 보고 결국에는 신규로 우리 토큰을 본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자가 높을 수 없잖아. 아, 이거 완전 사기네, 완전 폰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영상들은 이 폰지 사기 내용까지만 하고 이 뒷내용들은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기에는 우리 공동 금고에 있는 돈 있죠. 이거 되게 잘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본딩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이거 덱스에서 잘 굴려서 수수료도 많이 받아서 금고에 차곡차곡 돈을 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옴 토큰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판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81%가 넘는 옴 토큰이 스테이킹 돼 있고 옴 다이풀도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리퀴드 백킹 자산도 현재 21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주식의 PBR 같은 건데 옴 토큰에 전체 발행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옴 공동 금고에 있는 전체 돈을 현재 발행된 옴 토큰의 개수만큼 나누면 하나의 옴 토큰당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옴 토큰 하나의 가격이 35불인데 실질적으로 21달러 정도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하방 지지선이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 우리 토큰 하나당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너네 이자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게다가 이거 복리거든요. 그냥 옴 토큰 갖고 존버하면 개수가 복사가 되거든요.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고도 코인 가격까지 그대로길 바라는 건 오히려 너네가 노양심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 금고에 돈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담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웹 3.0의 준비 통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단기적인 시야로만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나중에 옴 토큰 엄청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준비 통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복리니까 그냥 서로가 안 팔기만 하면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라니까요? 라고 올림포스타워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것도 그럴싸하네 싶죠? 그래서 이 올림포스타워는 단순히 한탕했다가 지금은 쇠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굉장히 논쟁의 중심에 있을 수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궁금한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포스타워의 혁신적이라면 혁신적인 구조죠. 수많은 디파이 2.0 프로젝트들이 이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디파이 3.0이니 4.0이니 하는 프로젝트가 다양한 체인에서 다양한 이름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디파이 2.0 프로젝트들은 올림푸스와 다르게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는 빼고 높은 이자율과 LP 자산 잠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포크된 프로젝트들의 미래는 잘 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스택스에서도 이런 디파이 2.0 프로젝트인 리디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리디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올림푸스타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찍은 건데요.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설명하면 누구나 올림푸스타워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학술적인 내용은 다 뺐고요. 개념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